시작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면 좀 해줄래요? 제가 궁금한 건요. 어떻게 하면은 방향을 잡을지인데 이 방향이 뭔가 이사님 맨날 말씀하시는 방향을 잘 설정해야지 나아간다의 방향인 것 같아요. 아까도 회의하시면서 이사님 이제 일하실 때 이제 AI든 뭐 팀을 리딩하는 거든 그런 게 얻어가실 수 있는 게 명확하셨던 거는 원하시는 방향이 분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방향을 개개인이 하나씩은 수립하는 게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방향을 어떻게 찾을지가 저는 모호해서 좀 궁금했어요. 근데 많은 도전을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시도도 많이 하고. 맞아요. 그 iOS에다가 앱도 등록하시고 컬러풀. 네. 그 다음에 그 앵귤러로도 하다가도 그 리액트 네이티브로도 앱도 만들고. 어쨌든 계속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방향을 찾으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어쨌든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 다른 방향을 조금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방향을 찾는 것보다는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방향을 찾고 있었던 것보다는 그 순간에 제 관심사, 제 재미, 제가 생각했을 때 꽂혀 있던 거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맞는 것 같아요. 회사를 벗어나자라는 회사 밖에서 뭔가를 찾아보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굳이 막 그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있기도 해요. 맞아요. 가까이서 보면은 많은 그 성장과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방향이 좀 명확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력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을 텐데 연정님은 그 자기만의 어떤 색깔 그런 것들로 이제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세상이 단순히 성공하는 게 목적이야가 있고 내가 행복한 게 목적이야가 있을 거고 뭐 자립하는 게 목적이라는 게 있을 때 그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텐데 다른 사람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원하시는 것과 다 일 잘하시잖아요. 일도 잘하고. 감사합니다. 네. 개발도 보면은 이제 제가 멈추라고 한 것도 멈추지 않고 계속 뚫어내려고 하고. 그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그게 적성에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적성에 맞는데 개발 말고도 다른 걸 계속 살펴봤었잖아요. 네. 왜 그랬던 거예요? 개발 말고 다른 거를 살펴 어떤 이유는요. 어렵네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피아노도 맞아요. 좋아하고 일기 쓰는 것도 좋아하고. 맞아요. 개발이 제 밥벌이인데 그거 말고 왜 다른 거를 에도 관심이 많았다는 질문인 거예요? 네, 왜냐면 방향을 찾기 위해서 그랬던 건지. 뭔가 그 전까지는 요즘은 아닌데 그 전까지는 개발이 제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돈 벌려고 했었던 거고 제 인생은 행복이 중요하니까 내가 행복한 건 뭘까 했을 때 그림 그리기, 뭐 일기 쓰기, 뭐 청소하기, 피아노 치기, 뭐 블로그 쓰기 등등등 있어서 그것들에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뭔가 개발이 옛날에는 싫었는데 요즘에는 솔직히 재밌고 막 취미로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분야로 가면은 재밌게 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다시 방향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답변이 됐나요? 네. 왜냐면은 이렇게 물어봤던 이유는 방향이라는 거는 한 곳만 있는 게 아니고 360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60도 중에 어디를 가고 싶은지가 궁금했었던 거였거든요. 네. 어떤 사람들은 빨리 성공하기 위한 방향이 있을 거고 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가는 방향이 있을 텐데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어떤 느낌적인 방향을 하나 정해놓고 저는 계속 미세하게 그 자기를 알아가면서 조율해 나가는 게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건 뭔지 그리고 또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서 어떤 게 올바른 방향인 건지 이런 데 이제 에너지를 쓰는 거죠. 방향을 찾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젊으니까 뭐 여행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제 모든 게 융합이 돼서 저는 직업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발 자체가 좋았어요. 그냥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라는 그 환상과 희망이 있었고 동경이 있었거든요. 제가 개발자가 아니었으면 계속 동경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곳에 있는 거죠. 제가 원하는 곳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와도 이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원하는 방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MBTI도 다 있다 보니까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향 찾기는 이제 올바른 방향이 무조건 있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도메인은 찾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함이라면은 사실은 개발 쪽이 좋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발의 장점이 있잖아요.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실력차가 있겠지만은 전 세계에서 제일 못 벌 수도 있지만은 번다고 해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최근 부자 되신 분들은 다 IT 산업에 계신 분들이니까 소프트웨어 쪽에 계신 분들인 거죠.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다 부자가 됐던 거였고 그만큼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뭐 과학자로서 여러 가지 남을 도울 수 있는 것만 해도 소프트웨어가 맞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하늘도 무한하게 열려 있고 그리고 직장 생활만 봐도 이렇게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화장실도 다녀올 수 있고 뭐 미팅한다고 커피숍도 갔다 올 수 있고 뭐 그런 자유가 주어지고 또 개개인이 회사보다는 회사가 가져가는 것보다 개인이 가져가는 게 더 많은 자산이 있어가지고 개인에게 복지를 잘해줘서 이 사람이 회사에 나가지 않게끔 회사에서 신경 써줄 수 있는 게 소프트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직업으로 쳤을 때는 이 개발자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견딜 수 없는 건 이제 사람들 간의 관계라든지 무리한 일정을 통해서 이거를 괴로움을 이겨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사실 그래서 그 개와 늑대의 시간을 좋아하거든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나는 늑대인데 개로 살기가 조금 어려워요. 나는 강아지인데 늑대로 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늑대에 가깝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만족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안 나더라도 나는 뭐 스타트업의 대표야, 나는 만들어가고 있어, 도전해 나가고 있어, 여기서 워낙 큰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방향을 잘 잡았거든요. 근데 개발을 하더라도 내 성향이 조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막 치열하고 이렇게 싸워 나가는 게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그냥 하루를 여유롭게 즐기면서 날마다 이렇게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서 이걸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컨텐츠를 만들어 가든 뭐 소프트웨어를 만들든 뭐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든 이런 게 저는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국 방향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것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탈이 없어야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아가지고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무작정 달려간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의사를 한다든지 부모님이 원하는 걸 내가 열심히 했어요. 죄송해요. 뭐 먹으면서 얘기해서. 아니요.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화가 난다든지 결국 내가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젊은 분들이 방향을 못 잡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원인으로는 제 생각에는 좋은 그 인생의 멘토나 선배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배들이 그 길에서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기자면 어떤 기자는 너무 열심히 진짜 기사를 쓰고 그 기사를 쓰는 거에 대해서 사명감을 느끼고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면 나도 저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저기 가면 즐거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회사나 이런 데서는 뭐 개발자면 개발을 소용없어. AI가 다 대체될 거야. 이렇게 계속 우리고 단순한 일만 하고 그리고 무리한 일만 하고 그리고 뭐 아웃풋이 나오지도 않고 나와봐야 그냥 수박 거달기만 하고 그게 반복되고 코드도 계속 버그가 쏟아진다면은 이 즐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이 쭉 가본 사람이 사실 그거는 그 구간일 뿐이고 그 구간을 넘어 유창해지고 나서 이렇게 즐거움이 있다든지 누군가 알려줘야 되는데 저는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방향을 못 잡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젊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거는 좀 나약하다. 이 세상에서 나아가려고 하면은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항상 제가 많이 하는 얘기지만 외적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형태로밖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려움에 직면하면 도망가게 되어 있고 근데 그것조차도 방향일 수 있거든요. 저는 각자가 이렇게 너무 외형적인 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실을 다지는 게 좋아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잘 어울려가지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걸 좋아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저 같은 경우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개발자로 살아도 행복할 것 같고 분식을 해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걸 뭘 하는 게 아니고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내가 그 서비스를 만들어서 손님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손님들이 기뻐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진상 손님이 있거나 깡패 같은 손님이 있어서 우리 분식 가게를 뒤집는다 해도 저는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게 재밌을 것 같은 거죠. 그게 인생의 맛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소프트웨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 협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잘 못하고 어떤 사람이 잘하고 이끌어가는 과정이 저는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길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의 크기? 이사님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를 제공해 준다는 거에서 재미를 느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분식도 해도 재밌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사업을 해도 재밌을 것 같고 네. 뭐 회사를 다녀도 재밌을 것 같고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맞아요. 내가 찾은 방향 첫 번째는 노동이에요.
매일매일 뭔가 할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생산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소비자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심심할 것 같거든요. 그냥 내가 물건을 팔고 그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먹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기 같은 어떤 막 음식들 하나를 만들어서 다양한 음식을 만들면 내가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그 하나의 음식을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게 저는 저의 방향과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고, 그리고 항상 또 뭔가 마음의 문을 좀 그 마음이 닫힌 상태가 있고 열린 상태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닫힌 상태에서는 길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항상 우리 사회의 문제지만은 남한테 의존하거나 남이 나에게 뭘 해주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뭘 뜯어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표적인 게 좀 불행한 방향이 좋은 회사 취업하기, 좋은 사람과 결혼하기, 뭐 어떤 좋은 것들을 하기, 어떤 사람과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기업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이 기업이 나한테 뭘 해줘야 돼. 저 어떤 배우자가 나한테 뭘 해줘야 돼. 이렇게 가면은 좀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방향이 아니고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서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무언가, 이런 방향이 저는 탈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대다수는 그냥 살아가니까 일단 거의 90%는 제가 볼 땐 직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인간답게 살잖아요. 지금은 생활비가 더 많이 들기도 하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문명 사회를 즐기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건 진짜 필수로 필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향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 돈을 벌 수 있고 안정적인 그 인컴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방향일 수 있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게 방향은 아닐 거란 저는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너무 원하는 걸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결국은 마음이 변심하지 않으면 맞는 방향이다. 제가 공무원이 너무 맞는 성향이어가지고 공무원 가는 게 그 안에 뭐 고인물도 있고 썩은 물도 있고 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민원을 처리하는 게 너무 기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돕는 것도 기쁘고 그 사이사이 진상 손님이 온다 해도 나는 어떤 사명감,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으로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즐겁다면 공무원도 맞는 거겠죠. 근데 그게 전 자기는 너무 안 맞는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고인물은 너무 어렵고 나는 싸우더라도 치열한 곳에 가가지고 두드리겠다. 내가 너무 외롭고 쓸쓸하더라도 해외에 나가서 그 다른 문화 속에서 나는 다민족과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는 방향을 찾는 게 맞는 것 같고, 인생의 선배로서 지혜로움은 항상 선한 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강한 마음을 먹어야 되고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맞아요. 눈을 떴을 때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자고 일어났을 때. 도움이 되는 내용 같지는 않은데 죄송해요. 아니요, 도움 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 그래서 저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 항상 얘기 많이 하는데 왜요? 아니 근데 얘기하시고 갑자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하신 게 웃겨서요. 그러니까 방향을 잡는 게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너무 어렵죠. 빨리 가는 건 쉬운데 빨리 가는 건 어렵기도 하지만 실제로 방향 잡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방향을 잡는데 시간을 다 쓴 사람이 안 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방향을 잡는데 정말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방향 잡는 게 오르막길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방향을 잘 잡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니까. 근데 방향은 360도라서 그 중에 180도는 이제 버려야죠. 악한 길은 버려야 된다. 180도 중에 선한 길을 가야 한다. 그리고 이왕이면 부지런하고 남을 돕고 성실하고 꾸준하고 노력하고 근면하고 인내하고 이런 방향을 잡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에 이제 보면 이런 거 있거든요. 요즘 뭐 AI로 뭘 해주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인데요. 뭐 이렇게 사람들 꼬시는 거 있잖아요. 전 그거 진짜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건 좋은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게으르고 놀고 조금만 뭘 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는 사실 욕심이고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폰지 사기가 많았었어요. 폰지 사기는 뭐냐면 이제 돈을 빌려주면 그 이자를 많이 줌으로 인해서 사람을 꼬시는 거거든요. 폰지 사기가 몇 번 해먹고 가도 몇 년 뒤에 또 유행하고 또 유행하는 이유가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이 진짜 잘못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즐겁지도 않고 돈이라는 걸 그냥 돈을 그렇게 쉽게 벌면 쉽게 쓰게 돼 있다라는 거죠. 얘기하면서 좀 생각났는데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진짜 여행도 많이 가고 젊어서는 책도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방금 좀 살짝 하게 됐어요. 왜냐면 인풋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쟁은 왜 했는지, 남녀 갈등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뭐 지역 간의 그 갈등은 왜 발생했는지 이런 걸 좀 공부를 해서 알아가다 보면은 인간이 어떻게 했을 때 잘못된 길로 가고 어떻게 했을 때 좋은 길로 가더라라는 게 있어서 공부는 좀 필수인 것 같아요. 그 인풋이 좀 많아야 거기서 양질의 방향을 찾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또 방향 잡는 걸 즐거워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잠언에 보면은 그 지혜와 명철을 사랑하라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도에서 보면 이 세상의 건 다 헛되가지고 이 바람을 그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그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경험한 거잖아요. 솔로몬 왕이 경험한 것들을 이제 그 글로 남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만 봐도 우리 힌트를 좀 찾아야 되는 거죠. 허무한 것을 위해서 쫓아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돈의 속성을 딱 보면은 부자가 되는 거는 돈이 많으면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은 이 노동을 하면서 훈련된 게 있단 말이에요. 유창해지면, 예를 들면 그 프로 축구 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동네 축구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재밌잖아요. 프로 게이머들도 은퇴를 하고 유튜브로 막 그 양민학살이 돼가지고 일반인들 막 괴롭히는 그런 거 영상을 찍어서 많이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 노동을 잘하게 되면 그 노동을 놀이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개발도 사실 거의 놀이에 가깝거든요. 그 즐거움은 어떤 걸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돈으로 살 수가 없다? 유창함이라는 거 돈으로 살 수가 없다. 내가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영어로 이제 해외에서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나가고 거기에 그 사람들과 인사이트를 얻는 거는 영어가 유창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유창함으로써 얻는 즐거움을 가져야 되는 거라는 거죠. 도파민이 그런 데서 나와야 되고, 좋은 도파민이 나와야 되고, 돈으로 하는 거는 짧은 시간에 도파민을 사는 거다 보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부자가 될 이유가 없어요. 돈이 많으면 다 쾌락이나 진짜 허무한 죄를 짓는 쪽으로 돈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니까, 교만하면 화가 많이 나고, 자기네끼리 좋은 명품 옷을 입고 좋은 뭐 1등석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누군가가 웨이터가 좀 친절하게 안 하면 화가 많이 나는 거죠. 근데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웨이터가 뭐라 한다고 해서 기분 나쁠 게 없거든요. 그쵸. 그럼 인생이 매일 기쁘다는 거는 나 자신을 낮게 두는 거고, 노동을 잘한다는 건 공짜로 즐거움을 느낄 게 많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회사를 차렸지만 저는 개발이 거의 놀이에 가깝고, 지금들도 어쨌든 우리 팀원들이나 물어보면 사실 일을 하다가 너무 좀 쉬고 싶어서 게임을 하려고 해도 게임이 너무 재미없고 일이 재밌어서 다시 일을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주말에도 그렇고. 그만큼 내가 어떤 걸 좋아하냐에 따라서 이게 놀이가 되기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방향을 잡는 게 좋고, 제가 좋아했던 책 중에 20살에 읽었던 것 중에 그 나폴레옹 힐이 쓰신 그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Think and Grow Rich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군대 제대를 결심했던 게 뭐였냐면, 퇴근 시간과 업무 시간이, 그러니까 업무 시간과 자유 시간이 있는 삶이 불행하다고 좀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그 군인이었다 보니까 퇴근하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 퇴근 전에는 마치 또 너무 좀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 꿈은 일을 너무 사랑해서 퇴근하고 일을 하는 게 즐거운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구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퇴근 시간과 업무 시간이.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 기본 원칙이 재택근무고, 출근 시간, 출퇴근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전은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직원들이. 최고죠. 오전 시간에 자유를 느끼고. 죄송해요. 먹으면서 해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생각해보니까 좋은 내용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방향 잡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방향을 잘 잡았던 것 같아요. 완전 잘 잡으셔서 여기까지 오신 게 아닐까요? 20대 때 어쨌든 사업가가 되고 싶다. 그 온라인에 건물을 세우고 싶다라는 이거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사람마다 하나씩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뭘 하든 직진할 길이 있다는 거. 맞아요. 갈 길이 있어서. 또 생각해보면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어려운 걸 들고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방향을 봐도 계속 평생 풀어나갈 내 숙제가 있다라는 게 좀 삶을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도전할 게 있다는 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근심했던 것들이 지금 다 도전의 영역으로 오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와, 미국에서 첫 고객이 생길 때는 어떤 기분일까? 인도에 어떤 내 제품이 처음 팔 때는 어떤 느낌일까? 세일즈는 어떻게 했을 때 응답은 어떻게 올까? 이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이게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교육 시스템도 만들고 싶고 다양한 걸 만들고 싶은데 좀
이게 너무 급하게 하면 근심이 될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미국도 진출해야 되고 뭐 말도 안 되는 꿈인 것 같지만은 어차피 평생 시간이 남아 돈단 말이에요. 어차피 인간은 놀게 되어 있는데 그런 도전을 계속해 나간다는 게 너무 즐겁다. 이것도 좀 방향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계속 도전하고 계속 꿈꾸는 거요? 네, 어려운 거를. 들고 있는 거. 네, 그 들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실행할 수는 없더라도 그러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해보는 거죠. 근데 그 상상을 했을 때 기분이 너무 좋다면은 계속 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 현실적이든 안 현실적이든 저는 어떤 상상을 하냐면은 일본에 우리 회사 본사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예배당으로 쓰고 평일에는 직원들이 출장 와서 쓰고 자동차를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우리 회사 주차장에 차들이 몇 대가 있는데 직원들이 와서 자유롭게 일본을 여행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도 그런 식으로 진출을 하는 거예요. 투자를 받아서 진출하는 게 아니고 정말 미국에 있는 다양한 회사들과 그 메일로 컨택을 하든 유튜브를 통해서 컨택을 하든 SNS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 회사 제품을 계속 발행을 했는데 누군가 반응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기꾼일 거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실랑이해 가는 과정에 좀 너무 즐거울 거라는 상상을 하거든요. 지금 가진 게 없지만 그런 상상을 했을 때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상상해 이미진 하는 거죠. 상상해서 그려진 거예요. 밀리언 스트링. 딱 눈을 감으면은 수많은 상상이 들어오냐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너무 즐거운 것 같고 그 과정을 너무 서두르지 않고 결국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10년 뒤에 되든 20년 뒤에 되든 내가 멈추지만 않으면 그리고 10년 뒤에도 할 게 없잖아요. 부자가 되는 거는 진짜 저는 돈이 많아서 뭘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사랑하는 사람, 연정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젊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가꿔가고 그리고 좋은 직업이나 좋은 도전을 하면서 이제 어쨌든 우리 컨텐츠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타로 같은 것도 만들고 계시고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날마다 키워가고 발전해 나가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만의 방향을 생각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완전 좋은 내용인데요. 근데 방향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방향이 어려운 것 같지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이켜보면 인생이 진짜 이 짧은 시간에 제 인생을 다 담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군대를 제대하기 위해서 상상을 많이 했거든요. 외화를 벌고 싶었고 개발로 뭔가를 만들어가고 싶었고 생각해보면 해외도 진출하고 싶었으니까 제대하자마자 영국에 가가지고 이제 개발 회사에 가서 개발도 하고 스위스에서 개발 회사도 하고 진짜 꿈꿨던 방향대로 갔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고. 그쵸. 상상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내가 되고 싶은 모습.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멈추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더 기뻐요. 지금 근심하는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도전의 영역에 있는 게 너무 재밌다. 눈 뜨면 도전할 게 있어서 재밌는 거예요. 다 이루면 또 재미없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러네요. 결론을 좀 내보자면 꿈을 꾸는 사람이 되는 건 참 좋은 것 같다. 그쵸. 근데 꿈 많이 꾸시잖아요. 너무 많이 꾸죠. 그래서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방향 찾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더 노력 많이 해야죠.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지금까지 제가 꿈꿨던 방향이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불안정할 때 꿨던 방향인 거고 이제 제가 고민이 사라지고 제가 조금 더 안정적이게 되고 나니까 제가 생각했던 방향들이 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부질없는 것들이죠. 과거에 저는 원했던 것들인데 지금의 저는 원하지 않는 것들. 그래서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도 어차피 많아지고 갈 길은 엄청 많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생각해서 다시 세우는. 물론 과거에 제가 생각했던 방향도 제가 원했던 게 맞겠지만 또 새롭게 변화했으면은 또 거기에 맞게 방향을 재설정해야 되잖아요. 네. 언제까지 이제 과거의 방향을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너무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상상하면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도 운영해야 되고 급여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지속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만드는 제품이 아무래도 안 팔릴 것 같고 내가 만드는 그 마케팅이 아무래도 안 먹힐 것 같고 이러면 좀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든 팔릴 수 있게끔 생각을 해내고 방법을 찾아내고 계속 조금씩 도전해보고 이렇게도 부딪혀보고 저렇게도 부딪혀보고 계속 부딪혀 나가는 게 저는 좀 너무 즐겁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됐을 때는 얼마나 좋을까. 짜릿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대 청년들도 어려움이 많지만 짜릿한 그 되는 상상을 하고
날마다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고 이렇게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아무리 AI 시대고 뭐라고 해도 정말 진심으로 분식점을 차려도 잘 될 것 같고, 진심으로 무언가 콘텐츠를 만들어도 잘 될 것 같고, 누구나 잘 될 것 같아요. 누구나 정말 진심이 있다면. 예를 들면 AI가 있으니까 이제 뭐 재미삼아 영어로 계속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영어 공부도 하면서 계속 소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물론 그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분명히 그 퀄리티는 질이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 콘텐츠 내용 자체가. 그럼 그 발전해 나가는 걸 지켜보는 게 즐겁다면은 정말 길이 많다. 정말 초기 시장인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이제 방향을 잘 설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 같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